일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베트남에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벌이게 됐나 봐요. 그래서 부인도 그 남편 일도 돕고 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이제 가게 된 케이스였죠.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 것인가, 뭐 체계적인 교육 방법도 없고 아주 굉장히 생각하다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전 연령대 고루 이렇게 가장 유행하는 베트남 그 대중가요를 한 20곡 이렇게 뽑아가지고 열심히 부르고 익히고 듣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어를 그런 과정이 하나가 뒷받침이 된 나머지 빠르게 베트남 말을 이렇게 극복을 해서 남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외국어 습득에서 그 나라 노래를 그것도 대중문화 일반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팝송이 영어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팝송이 영어 공부에 제 생각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거를 뭐 이렇게 취미로 노래 듣는다, 음악 감상이다, 음악적인 쪽으로 가가지고는 영어에 대해서 효과가 적겠지만 영어 어떤 언어적인 이해, 그 문장을 갖다가 자기 거로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음악적 요소까지가 하나의 양념이 되어서 즐긴다면은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팝송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얘기는 팝송은 일단 영어 요소 중에서 소리 예술이다. 소리 예술이다. 소리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그렇습니다. 영어 발음에 대한 아주 유연한 접근이 된다. 유연한 노출이 된다. 그래서 영어 발음을 아주 즐겁게, 아주 유창하게, 유연하게, 리드미컬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절대적인 강점입니다. 영어 히어링이 어려운데 아주 그 빠른 박자감을 살리면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노래말을 불러대는 가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연습을 해서 자기가 그걸 또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영어를 자기 거로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 팝송 가사 하면 흔히 생각이 되는 게 음악적 어떤 예술적이고 음악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생략이 심해가지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회화나 실용 영어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영어 팝송 가사에 뜻밖으로 팝송 가사가 full sentence, 완전한 문장이 많습니다. 완전한 문장인, 즉 full sentence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가사가 아주 많습니다. 뭐 예로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죠. 뭡니까? 올드 팝송인데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끝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슬픈 노래가 있죠. 그 노래에 그 주인공의 그 가사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처럼 따라가게 되면은 첫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그렇죠?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3인칭이 단수니까 이렇게 5가지 쓰고요. 그죠? 완벽합니다.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에서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두 번째 가사는 이렇죠.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do these eyes.
여기 보세요. 이거 주어 듣고 이거 복수니까 do죠. Why do these of mine? 나의 이 두 눈은 왜 울고 있는 거야? 내 심장은 왜 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얘들이 눈이나 심장이 세상이 끝났다는 걸 안다면 그들은 멈췄을 텐데. 이런 상징적 가사죠. 그래서 노랫말이 가히 예술입니다. 예술인데 이 완전한 문장으로 표준적 문장 중학교 2학년 충분히 이런 문장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팝송 가사는 하나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사연이므로 팝송 가사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전개가 있다. 스토리의 전개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쭉 이렇게 끝까지 기승전결이랄까 시작을 하고 전개를 하고 결론을 맺어서 감정을 매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고 간결하지만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되죠. 기억이 잘 된다. 원래 스토리라는 것은 기억에 대해서 아주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이 스토리 기법이 잘 전달하기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을 잘 선택을 해서 노랫말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걸 즐기기 시작을 하면은 노랫말 자체가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죠. 아주 큰 이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문제가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를 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불구하고 그 영어와의 노출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친구가 외국인이나 외국인 원어민하고 같이 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게 됐어요. 한국에 생활할 때 그러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알게 된 것으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복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팝송 영어 가사 즐기기를 하게 되면 그 노래가 전달하려는 감동 그 자체에 빠지면서 자주 듣게 되니까 영어의 노출 빈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노출 빈도가 자유롭다. 노출 빈도가 아주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거? 즐겁기까지 합니다, 이거. 즐겁습니다. 따라서 팝송 대략 한 20곡 정도를 어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서 그러면 이런 가사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떤 팝송 가사 중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No reason for me to live. No reason left가 있죠. 지워야 되겠네. 노래말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No reason left for me to live. 이렇게 딱 가사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 노랫말의 흐름은 아주 감동적인 이 장면에서 도대체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경이롭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걸 문장적으로 보자고요. 문장적으로 보면 no reason이 주어입니다. 동사가 없죠. 동사가 없습니다. left가 동사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형용사 구조.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런 것이 생략된 거예요. No reason that is 하고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구조죠. 그러면 원래는 요 앞에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 완전한 문장인데 이건 실제 회화체에서도 막 쓰는 말이에요. The book on the desk. 이런 말은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there is no reason left for me to live.
내가 살아갈 남겨진 이유가 없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아주 절박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감정으로서 no reason left for me to leave. No reason left for me to leave. There's no reason 하고 반복 연습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뭔가를 활용해서 자신의 실력을, 힘을 이렇게 연마한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 중에 하나인데, 팝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팝송을 가지고 영어를 접근한 한 방편으로 소개를 하곤 했는데, 저는 이런 점으로, 즉, 소리 요소라는 것이죠. 팝송은. 그러니까 영어를 문자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회화나 이런 쪽에서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소리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안내가 크다. 두 번째, 이게 생각보다 완전한 문장이 많아서 이 완전한 문장 연습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지식이 높고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것이므로 표현이 대체로 평이합니다. 평이하니까 충분하게 풀 센텐스로 즐길 수가 있겠죠. 또 노랫말 자체가 하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이 잘 된다. 기억이 잘 되니까 자주 상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한 내용 중에서 기억이 잘 돼서 자주 떠오르는 것은 잘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 20곡 노랫말을 딱 보고 나서 어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또 자기 감정에 잘 부합하는 그런 곡을 선택하면은 기억이 잘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주 그걸 갖다가 적정한 장치를 동원을 해서 입력을 해놓고 여행을 하면서 또는 운전을 하면서 자주 듣는다는 것은 팝송 자기가 선택하는 20여 곡을 가지고 영어의 기본을 탄탄히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잉글리시 아하 쇼에서는, 아하쇼 블로그에서는 팝송 약 한 30여 곡을 어법적으로 잘 그 문법 장르를 영문법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영역 배려를 해서 그걸 선택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잘 정리 해설한 다음에 포스팅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